추물. 언년이가 아기를 뱄다는 일은 언년이 자신이 생각할 적에도 거짓부렁처럼 생각되었다. 언년이를 한 번만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언년이가 아기 뱄다는 소문을 들으면 원 그것도 그래도 서방이 있는 게지 하하 하거나 아니 세상에 그걸 하거나 하고 무슨 큰 기적이나 발견한 듯이 서로 권하고 웃었을 것이다. 그처럼 언년이는 얼굴이 못생기디 못생긴 추물이었다. 툭 붉어진 이마가 떡을 두어 말 치리만큼 넓은 데다가 그 밑에 툭 붉어진 두 알의 왕방울 눈은 금붕어를 연상시켰다. 두 눈이 툭 붉어진 사이로 콧마루는 아주 없는 셈이어서 이른바 꺾어대 상판인데다가 펀펀하게 내려오던 코가 입 바로 위에까지 와서는 뭉툭하게 솟아오른 콧잔등이 좌우쪽으로 개발코가 벌룩벌룩하였다. 윗입술은 언청이가 되어서 왼편이 버그러졌는데 아랫니는 뻐드렁니가 되어서 언제나 입을 꼭 다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턱은 웬일인지 앞으로 쭉 내뻗치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해도 남 보기에는 언제나 쳐들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었다. 서양서는 언젠가 춤을 대회를 열어서 가장 밉게 생긴 여자를 뽑아 춤을 여왕을 삼고 무슨 상을 주었다던가 어쩐가 하거니와 우리 언년이가 그때 그 대회에 참석할 수만 있었던들 여왕은 떼어놓은 당상이었을 것인데 명색 없는 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열렸던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조물주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갑갑했던지 이런 실없는 장난질을 한 모양인데 그래도 그 얼굴에서 취할 때가 있다면 그 두 귀일 것이다. 자세히 보면 그 두 귀는 보통 귀 이상으로 곱게 생긴 귀이었다. 그러나 도리어 이것이 미운 얼굴의 조화를 깨뜨리어 그 얼굴을 더 한층 밉게 만든 것이었다. 차라리 그 귀가 넓적 펀펀하고 좀 더 올라붙거나 좀 더 내려붙거나 했던들 얼굴의 조화는 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사람을 외모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한 그의 가르침이 지상 공문으로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가르침도 또한 시행되어 보는 일이 없는 것이었다. 역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외모를 보는 것이고 외모가 훌륭하면 속에는 개차반을 품고 다녀도 높은 사람이 되었고 특히 여자에 있어서는 얼굴의 아름다움이 거의 그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추물인 우리 언년인 불행할 수밖에 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도 언년이는 별명도 많았다. 토끼니, 꺾어대니, 개발코니, 황소니, 언청이니 하는 별명들로 불리었고 서울로 와서는 다시 원숭이니, 금붕어니 하는 새로운 별명을 더 얻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벌써 불구자나 추물의 불행을 멸시와 놀림감의 가장 좋은 대상으로 삼는 잔인성과 비열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아마 자기는 그래도 저것보다야 낫지 하는 일종의 열등감의 소유자가 만족을 얻는데 희열을 느끼는 모양이다. 물론 언년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놀림을 받아봤다. 그러나 어려서는 그녀가 자기 얼굴이 그처럼 못난 데 대해서 별로 큰 서름을 느끼지는 않았었다. 동무들이 하도 따라다니며 놀려대면 한바탕 싸우고 나서는 잠시 훌쩍거리기도 했으나 5분이 지나가기 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짓궂은 애들과 더불어 숨바꼭질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었다. 언청이가 된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토끼 새끼처럼 흐물흐물 먹는다고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음의 말씀을 하던 그 시절이 어느덧 지나가 버리고 독립총각들이 꼴을 베다 말고 모여 앉아서 언년이 말이냐 토끼처럼 흐물흐물 먹는 꼴이란 하고 박장대소를 하는 시절이 이른 때 차차 언년이는 자기 얼굴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더럭더럭 자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자기 얼굴이 그처럼 못난 것이 너무도 서러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고까지 생각하게 된 때는 그녀가 16살 나던 봄이었다.
언년이가 물통리를 이고 오다가 먼발치로라도 그 총각이 보이면 혼자서 얼굴을 붉히고 다리가 허둥허둥하여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개나리꽃 울타리 안에 숨어서서 앞길로 지나가는 그 총각을 몰래 도둑질해 내다보면서 볼록볼록하는 가슴을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던 그 총각의 입으로 붙어서 흥 꼴에다가 우물에 가서 내 상판떼기를 비춰봐라 하는 싸늘한 비웃음을 받고 난 그날 밤에 언년이는 그 우물에다가 얼굴만 비춰볼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던져버리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나지 않고 그냥 집 뒤 언덕을 타고 졸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 속에 비친 둥근 달에다가 그 미운 얼굴을 들이밀어 보고 하면서 밤새도록 치맛끈을 적시었던 것이다. 언년이의 부모도 언년이를 시집 보낼 일이 저기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꽤 일찍부터 매파를 내세워 먼 동리로 구혼을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들도 같은 동리 안에서는 언년이를 데려갈 총각이 없는 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먼 동리 모르는 곳으로 시집을 보낼 심산이었던 모양이었다. 그저 복스럽게 생겼쇠다.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주원장이나 상산 교자룡이가 됐을 상이디요. 그런데 내자로 태어났으니깐 집안 범절에 오죽하겠새까. 그까짓 상판이나 뻔뻔하면 뭘 합니까? 그저 후회야디요. 부잣집 맏며느리감입니다. 1년 내내 가야 곧불 한번 안 씻고 9에 남행서부터 글쎄 밥 짓고 농사하고 하루같이 조밭김을 훔쳐서 맷대면 그만 아니요. 어디뿐인가요. 바누질을 또 어떻게 곱게 하는디. 칠골 안악을 다 돼봐야 언년이만큼 바누질하는 체니가 하나투 없디요. 자 이걸 좀 보소. 이게 그 체니 솜씨 외다가래. 이렇게 매파는 언년이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언년이가 바느질한 저고리를 견본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실물을 구경하라고 펴놓곤 하는 것이었다. 사실 언년이 바느질은 그 동리에서 유명할 만큼 고운 바느질이었다. 얼굴로 올 재주가 모두 손가락으로 갔는지 누가 보든지 언년이가 바느질을 그렇게도 곱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이만큼 뛰어나는 바느질이었다. 물론 몇 해를 두고 밤을 새워가며 배운 연습의 결과이었다. 언년이 어머니는 벌써부터 언년이의 살림미처는 오직 일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던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언년이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언년이의 바느질 솜씨 견본인 그 저고리가 몇백 번이나 총각을 둔 집 안방에 펼쳐졌었는지는 오직 그 매파 늙은이 혼자만이 아는 일이다. 매파의 노력이 성공을 했는지 또 혹은 언년이의 바느질이 성공을 가져왔는지 하여튼 백리나 밖에 있는 어떤 농가와 혼사는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첫날 밤에 언년이는 소박을 맞고 말았다. 첫날 밤 신방을 뛰쳐나간 신랑은 언년이와는 마주 앉기도 싫어하였다. 언년이는 생과부로 있으면서 소처럼 일하였다. 사실 그녀는 소처럼 건강하였고 소처럼 꾸준했고 소처럼 누그러져 있었다. 기회만 주었더라면 소처럼 젖도 듬뿍 내렸을 것을. 이리하여 언년이는 남편이 일본 오사카인지 어딘가로 간다고 집을 나가버린 후에도 시부모를 모시고 여러 해를 살았다. 아무리 황소 같기로니 아무리 꺾어대거니 아무리 개발코거니 아무리 언청이거니 그녀도 젊음과 건강이 용솟음치는 한계의 여자였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생애의 공허를 느끼고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 사내를 그리는 마음, 미지의 새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늘어나가는 것이었다. 팔젤 고티아 가수다 하고 사주쟁이 늙은이까지 탁 터놓고 이야기해 주었다. 언년이로서 팔자를 고친다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여러 해 전부터 서울가 살고 있는 일가집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언제나 장날처럼 사람들이 득식을 뒤끓는다는 서울로 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다니까 자기의 미운 얼굴도 그리 유표스럽게 눈에 띄지도 않을 성 싶었고 또 그렇게 떠들썩한 속에 묻혀 살게 되면
컬컬한 심화도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년이가 조그만 보따리를 한 개 꾸려 이고 시골 정거장에서 경성행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은 재작년 어떤 봄날이었다. 서울에는 창경원 벚꽃 구경이 한창이라고 사람 사태가 날 지경이었다. 정거장에 내리니 저고리에 빨간 헝겊 오라기들을 하나씩 꽂은 시골뜨기 남녀들이 하나 가득 차 있어서 어디로 나가야 나갈 물이 나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복내 어미, 이 여자는 언년이의 사촌 형벌이 되는 사람이었다. 가 정거장까지 마중 나와 주었기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찾아갈 수가 있었다. 언년이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빨간 헝겊 오라기를 하나 얻어 가슴에 꽂고 싶었으나 복내어미 수다바람에 어리둥절한 채로 밖으로 끌려 나오고 말았다. 언년이 서울 구경 처음이디 너희 세수방한테선 상계도 아무 소식도 없니? 대건 관광단이야. 촌에서 꽃구경을 오느라고. 온 우리도 오늘 밤엔 창경원에 가야디. 이 구름다리로 올라가야 돼. 넘어디디 말고 발 아래를 잘 보라고. 응. 차페 어득했나. 꺼내들고 있다가 주고 나가야 되니. 설와 사는 지 5년이 넘었건만 복내어미는 시골 사투리를 떼어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대개 대건 견차디. 이제 또 전철 타고 한참 가야 우리 집이 돼. 대집들 말이가 대까지 거의 뭐 큰가. 이제 두고 보라우. 참 훌륭한 집이 많다. 이제 차차 다 구경하디. 이 모양으로 서울 구경 처음 하는 언년이보다 복내어미가 더 신이 나서 짓거리는 것이었다. 이 모든 훌륭한 것들을 나는 벌써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언년이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발동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복내어미로서는 이렇게 남 앞에서 뽐내본 일이 일생에 이번 한 번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으로 언년이는 복내어미와 그 밖에 처음 보는 여자들 몇몇이 함께 창경원 벚꽃 구경을 갔다. 말이 꽃구경이지 사실인즉 사람 구경을 가는 것이라 하지만 하여튼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한 곳에 모인 것을 처음 보는 언년이는 그저 입을 해하니 벌리고 섰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몇 해 전에 한번 예수쟁이 양귀자가 왔다고 온 동리가 떠들썩할 적에 키가 9척이나 되고 홀퇴바지를 입은 사람이 머리는 노랗고 눈은 새파랗고 그야말로 그날 밤 꿈자리가 다 사납도록 괴상스럽고 무서운 양귀자를 한번 본 일이 있는 언년이에게는 그 수없는 양귀자 남녀들이 서로 맞붙잡고 원망측도 하디 궁둥이를 들썩거리면서 돌아가는 그림이 하얀 휘장이에 번뜩번뜩 나타나는 것도 참으로 이상스럽고 재미있는 구경이려니와 얼굴에 분을 하얗게 바른 처녀애들이 낱같이 밝혀놓은 무대 위에 나타나서 나붓나붓 춤도 추고 카랑카랑 노래도 부르고 하는 광경이야말로 천상선녀가 하강한 것이여니 하고 멀거니 바라다보고 서 있었다. 이렇게 정신이 팔려 바라다보고 서 있을 적에 갑자기 그녀는 에고머니나 소리를 지르도록 놀라면서 몸을 흠칫하였다. 그때 그녀가 어떤 감촉을 받고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언년이 자신으로서도 콕 집어서 그 감촉을 묘사할 수는 없었다. 그저 한 손이 짜르르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다만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가 자기 몸을 돌아볼 적에는 벌써 그렇게 짜르르한 감촉을 준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잔등을 가만히 다른 손으로 만져보았다. 오늘따라 그 손잔등은 몹시도 매끄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어떤 억센 손에서 꼭 쥐어지는 그 짜르르한 감촉이 몹시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내려 치마폭에 쌌다. 그러나 그 몹시 짜르르한 감촉의 기대는 그녀의 온몸을 폭풍처럼 휩싸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무대 위에 나타나는 온갖 신선 노름에서 정신이 떠났다. 그녀의 눈은
그냥 한 무대 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그녀의 전 신경은 손잔등으로 모이는 것 같았다. 아니, 손잔등뿐 아니라 그녀의 전신의 피부로 전 정신이 집중되는 것 같았다. 슬쩍 누가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몸을 바르르 떨었다. 이렇게 정신이 피부로 집중이 되고 보니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퍽 많은 것을 느끼었다. 때로는 팔과 팔이 맞닿도록 일부러 옆에 바싹 다가서 보는 남자도 있었다. 또 때로는 남자의 숨결이 그녀의 귀 밑으로 바싹 스치는 것을 감각할 수도 있었다. 언년이는 지금 자기의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었다. 어쩐지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색시가 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저편 어디서 세상에 둘도 없을 귀공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언년이 자기는 지금 큰 정승의 외딸로 연당에서 글을 읽고 있고 귀공자는 방금 담장에 들이운 무명피를 타고 넘어 들어오는 것 같은 환상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 색시 맵시 곱다 하고 바로 누가 귀 밑에서 속삭이는 것이었다. 언년이는 그 자리에 자지러져 버릴 듯 싶었다. 저리 좀 갑시다 하는 속삭임이 또 뒤에서 났다. 그것은 무명피를 타고 넘어 들어온 귀공자의 부드러운 속삭임이었다. 언년이는 꿈에 걷는 사람처럼 사람들 틈을 이리저리 피하여 빠져나왔다. 그 귀공자가 어디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오직 황홀한 환상 속에서 그녀는 사람이 적은 으슥한 곳으로 향하여 발을 옮겨 놓았다. 오직 바로 옆으로 어떤 사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만을 인식하면서 언년이가 전등불로 장식해 놓은 환한 꽃가지 아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녀는 자기 혼자뿐임을 인식하였다. 재수 없다. 히히히 하면서 두 남자가 급히 저편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 목소리는 조금 전에 저리 좀 갑시다 하던 그 귀공자의 목소리가 아니던가. 그러나 바로 등 뒤에서 이번에는 여기 하나 있다. 임을 홀로 기다리는가? 허허허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제복을 입고 사각 모자를 쓴 청년 셋이 언년이를 둘러싸다시피 하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에키 하더니 새 학생은 뒤로 물러섰다. 괴물일세, 괴물이야. 그 꼴에 그래도 바람은 들어서 하하하. 새 학생은 이런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꿈속에 들었던 언년이의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녀는 부지중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어 보았다. 특히 언청이 된 입술이 먼저 만져지는 것이었다. 자기는 정승의 딸도 아니요. 연당에서 임을 기다리는 미인도 아니요. 꺾어대요. 언청이인 추물러서 소박 맞고 갈 데 없어서 서울로 올라온 자기인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 웅성웅성하는 사람떼가 미워졌다. 조금 전까지 선녀들처럼 보이던 그 분바른 계집애들은 더 한층 미웠다. 그녀는 이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꽃나무를 떠나서 사람들 없는 어둑신한 곳을 향하여 달려갔다. 얼마 안 가서 밧줄로 막아서 더 못 가게 된 데 이르러서 그녀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하염없이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왜 낳았던고 하고 그녀는 자기를 세상에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였다. 서울은 또 뭘 먹갔다고 왔던고 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였다. 언년이의 울음은 풀밭에서 잃어버린 사람 수용소로 옮겨가고 다시 거기서 그 이튿날 아침에야 복내 어미 집으로 옮겨갔다. 그는 복내 어미의 집 주소도 몰랐던 고로 복내 아버지가 찾으러 올 때까지 수용소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꽃구경이 훌륭하던가 하는 복내 할머니 말에 언년이는 다시 꽃구경 가는 년은 개딸년이다 하고 속으로만 대답하였다. 숙자 어머니 남편 뺏길 염려는 통 놨구려. 호호호 그래도 일은 참 잘한다우. 그래도 좀 웬만해야지. 그건 너무 못났어. 난 꿈자리 사나올까봐 걱정인데. 언년이가 일하고 있는 주인 댁에 놀러온 양장 미인이
주인 아씨인 숙자 어머니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언년이는 뜰 한 모퉁이에서 빨래를 하면서 모두 들었다. 언년이는 서울 온 지 2달 만에 이 집 식모로 들어온 지 지금 며칠 안 되었다. 내 원, 별꼬락 선일 다 보갔네. 제가 도깨비처럼 체리고 댕기는 년이 남의 흉보고 있네. 상판댁이나 빤빤하면 뭐이나 되나? 안방의 화제가 언년이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언년이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처맨 너도 너무 꼴이 사나워서 그만 내보낼라고 그랬다우. 이것은 주인 아씨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그이가 아마 남편을 가리키는 모양. 불쌍한데 두어두라고 해서. 그래서 두어보니 일은 참 잘해요. 또 튼튼하고 부지런하고 또 그리고 며칠 반하니까 이제는 눈에 익어서 그리 과히 숭치도 않은걸. 어디 시골서 왔대지. 양장미인의 목소리. 응, 시집가던 첫날 밤 하더니 그 아래는 소곤소곤 잘 들리지 않고 조금 있더니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하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복내어미가 모두 주둥이질을 해놔서 하고 언년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면서 다시 혼자 중얼거렸다. 일 잘 해줬으면 됐디. 상판 타령들은 왜 하누? 그러면서도 언년이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겉으로 발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무러한 모욕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붙어 있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지나간 2달 동안에 너무나 역력하게 경험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나간 2달 동안 그녀는 조금도 과장 없이 17집을 경유하여 마침내 이 집에까지 온 것이었다. 그녀는 식모로 들어간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을에 쫓겨나오곤 한 것이었다. 글쎄 일이야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게야 끄꺼대에다가 언청이 또 그 흥흥하는 말소리야 어디 들어줄 수 있어야지 해서 퇴짜 놓는 아씨. 언청이 된군 그래도 괜찮은데 원숭이 밑구멍처럼 얼굴이 왜 그래 해서 내보내는 아씨. 여보 일보다도 손님 들어오면 창피해서 안 됐세다 해서 내보내도록 아내에게 명령하는 사랑나리. 이리하여 언년이는 이틀 만에나 사흘 만에나 고작 올해야 닷새 만이면 다시 복내어미 집으로 어정어정 기어들곤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내어미가 오죽하문냐 하고 웃곤 하는 꼴에는 창자가 모두 비틀어지는 듯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복내어미 집으로 찾아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가면서 그녀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부지런히 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된 어떤 일요일이었다. 주인 내외는 방금 걸음발을 떼는 숙자를 데리고 문 밖으로 놀러 나간다고 나가고 언년이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깝도록 곱게 하는 그 바느질로 주인 나리의 양말 구멍을 꿰매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날에 한하여 그녀의 바느질은 조금도 곱게 되어지지 않았다. 마치 여름 내 몸이 빨아들였던 더위를 한목에 발산해 버리려는 듯이 그녀의 전신은 열정으로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일생을 혼자 지내리라, 혼자 지내리라 하고 결심하는 것은 매일 저녁 자리에 누울 때마다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몸뚱어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그렇게 쉽사리 눌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여름 내 그녀는 이 욕구와 싸워온 것이었다. 푹푹 찌는 더운 방에서 빈대와 씨름하노라 밤을 밝히면서도 가끔 주인 내외가 나란히 누웠을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그녀는 한참이나 멀거니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빨랫감으로 주인 나리의 옷이 나오면 어떤 때 그녀는 몰래 그 남자 옷을 힘껏 움켜쥐어 보는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가 주인 나리의 숨결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은 환각이 생기어 쓰러질 뻔한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언년이가 이 주인 나리에게만 욕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매일 무르를 길러오는 그 텁석부리 물지개꾼이 몹시 그리운 밤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비옷장수, 사랑에 간혹 찾아오는 남자 손님, 심지어 어떤 때는 대변 퍼가는 늙은이를 그리워하는 때까지 있었다. 또 때로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한자리에 자는 꿈을 꾸고
소스라쳐 깨는 때도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이다지도 음탕한 년인가 하고 혼자 얼굴을 붉히고 저 자신을 책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콧구멍만한 뜰 하나를 격한 안방에서는 지금 주인 내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싸늘한 벽을 안아보려고 팔을 허우적거리는 것이었다. 가을이 되면서 언년이는 더 한층 이 욕구의 비등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날도 그녀는 양말을 꿰매고 앉아서 특히 한가한 틈을 타는 이 악마의 유혹 앞에 몸을 떨고 있었다. 남자의 양말을 손에 잡기만 해도 온몸의 근육이 떨리는 듯 싶었다. 이때다. 대문 여루. 언년이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다. 더구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웬일인지 대문을 열면 큰 죄를 저지른다 하는 예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주저주저하였다. 대문이 덜컹덜컹한다. 대문 열어요. 또다시 그 목소리다. 언년이는 자기 자신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고무신을 짝짝이 끌면서 나가 대문 빗장을 덜컥 빼었다. 대문이 열리자 텁석부리 영감은 물지개를 모로 돌리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언년이는 공연히 혼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금시에 또 서운해지고 허전해졌다. 오늘은 퍽 일르우 하고 언년이는 물지개꾼을 따라 부엌으로 가면서 태연하게 말을 건넸다. 텁석부리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소리 없이 독에다 물을 주룩주룩 부어 넣더니 빈지개를 지고 마당으로 나왔다. 주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하고 텁석부리는 혼잣말 하듯 말하였다. 오늘 공일이라고 문 밖으로 소풍 나간다고 애기 꺼정 데리고 나갔다우. 문 밖으로? 그럼 쉬 안 들어오시겠군. 하고 텁석부리는 또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렸다. 저녁 거정 자시고 들어오신답대다. 혼자 집 보기 무섭지 않은가? 텁석부리는 역시 혼잣말 하듯 중얼거리면서 대문께로 갔다. 텁석부리는 대문을 열고 빈 물지개를 한 통 밖으로 먼저 내보내고 몸이 반쯤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금시에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물지개를 도로 들어다가 대문 안에 벗어놓고서 대문을 닫고 안으로 바로 제 집 대문 빗장 지르듯이 빗장을 질렀다. 언년이는 이때까지 여우에게 홀린 사람처럼 멀거니 보고만 있다가 덥석부리가 아주 안으로 대문을 잠가버린 것을 보고서야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왜 그라우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았다. 덥석부리는 아무 소리도 없이 언년이를 향하여 벙긋 웃어 보였다. 언년이는 오직 그 신누른 이빨을 알아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언년이는 갑자기 몸을 날려 달아났다. 고무신이 한짝 벗겨져서 땅에 구르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언년이는 단숨에 자기 방까지 뛰어들어갔다. 이 이야기 맨 시초에 말한 아기 뱉다는 것은 곧 언년이가 덥석부리 물지개꾼의 씨를 배 안에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요일 낮에 그 일이 있은 후로 텁석부리는 영 부지거처가 되고 말았다. 집에 물이 없어서 그 망할 놈의 덥석부리 영감을 애가타게 찾아다니는 것으로 외면에는 보였으나 기실 언년이 내심에는 남 모르는 초조와 절망과 비애가 차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덥석부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물은 다른 지게꾼에게 사먹기로 교섭이 확정되어 문제는 귀결되었지만 언년이 가슴속 비밀은 귀결을 못 짓고 있었다. 그 일요일 밤새도록 언년이는 얼마나 그날 낮에 생겼던 일을 되풀이해 생각해 보았으며 또 얼마나 장래에 대한 단꿈을 꾸어 보았던고. 언년이는 이전부터 그 덥석부리는 호랍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서 알았던 고로 이미 이만큼 일이 된 이상 그와 행랑살이라도 살림을 오붓하게 한번 차려보리라 하는 달콤한 공상에 담뿍 취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틀이 못 가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 망할 놈의 뒤상 하고 언년이는 혼자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끔 가다가 집이 비고 혼자서 집을 보고 있게 되는 날은 속으로 은근히 또 그 일요일처럼 대문 여루 하는 텁석부리 목소리가 금시에 들려올 수도 올 듯도 싶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날이 자꾸 흘러서 첫눈이 내리게 된 때 언년이는 이제는 그 뒤상을 다시 찾을 도리는 영영 없구나, 나를 버리고 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는 그와 동시에 그 망할 녀석이 씨를 내 속에 넣어 주었구나 하는 인식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되고 말았다. 새로운 한 생명이 자기 몸속에서 나날이 자라나고 있다는 인식을 얻게 되자 언년이는 때로는 몹시 기쁜 또 때로는 몹시 우울한 감정이 교차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도 어떤 날은 몹시 그립게 생각되었고 또 어떤 날은 몹시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막 미워서 앞에 보인다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줄 것처럼 서두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차차 다시 봄이 되면서 주인 아씨의 입으로부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다른 사람이라면 꼭 아기를 뱄다고 하겠는데 뭔 그럴 리도 없고 알 수 없는 노릇이지 하는 소리를 듣게끔 되어서는 언년이는 세상 만사에 모두 흥미를 잃고 오직 절반 이상을 자란 어린애의 출생을 기대하는 초조스러움과 일종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텁석부리가 다시 나타난다는 기대도 단념해버리고 일편단심 뱃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것에 대하여 전 정신을 바쳤다. 그녀는 남들이 아비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고 비웃을 것을 두려워하는 바 아니었다. 자기도 다른 여자들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이 기쁨은 넉넉히 그런 조소를 코웃음쳐 버릴 만큼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장차 이 낳을 어린아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세세한 조목을 붙여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밤마다 남몰래 냉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기를 시작하였다. 그녀가 칠성님께 비는 조목은 대개 아래와 같았다. 그녀는 아들은 싫다 하였다. 꼭 딸을 점지하시되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주어들은 대로 물찬 제비 같고 돋아 나온 반달 같고 양귀비 뒤태도 같은 그러한 일색을 보내줍시사고 비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딸을 낳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매정한 세상에 대하여 언년이로서 보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복수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한동리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곱기 자랑을 하고 다니던 이쁜이보다도 더 고운 딸, 복내보다도 더 고운 딸, 주인집 딸 숙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딸을 낳고 싶었다. 그렇게 고운 딸을 낳아가지고 자 보아라 하고 복내 어미 앞에 내밀고 싶었다. 주인 아씨 앞에 나대고 싶었다. 온 세상에 광포하고 싶었다. 그리만 된다면 그녀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받아온 온갖 조소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기 자신이야 아무리 불행한 일생을 보냈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처녀의 어머니라는 자랑만 가질 수 있다면 넉넉히 위안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 이 세상 희망이라고는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녀의 온 장래가 여기에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기적을 비는 마음, 그것은 우리 못나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무능하고 또 놀림받는 인간들의 공통된 기원인 것이다. 이러구러 어느덧 10달이 참에 언년이는 복내네 집 건넌방 윗목에 그렇게도 칠성님께 빌었던 딸을 순산하였다. 에미나이로군 하는 복내어미의 탄식 소리는 언년이의 귀에는 음악보다 더 좋았다. 딸이다. 내 일생의 자랑이 될 어여쁜 내 딸이다. 내 일생 받아온 천대와 조롱을 속해줄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녀는 자연 눈물이 흘러내림을 금할 수 없다. 그녀의 눈물을 달리 해석한 복내어미는 아들이 쓸데있나 딸이 더 좋디 하고 위로를 해주었다. 어디 봐 하고 언년이는 복내어미가 깜짝 놀라리만큼 크게 소리를 벌럭 질렀다. 그러나 복내어미가 쳐들어주는 새 생명을 바라다 보는 순간 언년이는 억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감았다. 복내어미는 아기를 다시 옆에 뉘면서
제 애미 고대로군 하고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언년이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온갖 기대, 온갖 꿈, 온 생애가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도 백날을 칠성님께 빌어서 낳은 딸이, 그렇게도 세상에 둘도 없이 어여쁜 딸이 되라고 상상하였던 것이 낳아놓고 보니 언청이었던 것이다. 언청이가 언청이를 낳았다. 하하하하. 이렇게 세상이 언년이 들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 같았다. 언년이는 그래도 자기 눈이 잘못 보지나 않았나 하여 다시 고개를 돌려 옆에 누워서 발깍거리는 어린 살덩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은 언년이의 일생의 부끄러움을 속해줄 희망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에 새로운 부끄러움을 끼얹어주는 한계의 절망이었다. 아무리 바라다 보아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 눈도 못 뜨고 발깍거리는 아직 채 자리도 안 잡힌 그 얼굴이었만 윗입술이 둘로 갈라진 언청이는 너무도 뚜렷하였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콧마루도 언년이 모양으로 없었다. 더 자세히 보면 턱도 유난히 앞으로 삐쭉 내민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보면 볼수록 언년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한 일이었다. 밖에서 간간히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마다 모두 언년이 자기와 또 어미를 담고 세상에 새로 나온 이 새 생명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처럼만 생각되는 것이었다. 추물이 추물을 낳았다. 할 일 없이 판에 박아낸 거야. 호호호호. 언년이는 손으로 두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조롱소리는 더욱더 크게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웃는 얼굴들의 환영이 보였다. 복내어미의 웃는 얼굴, 숙자 어머니의 웃는 얼굴, 숙자 아버지의 웃는 얼굴, 텁석불이 물지개꾼의 신누런 이빨. 그리고는 갑자기 밤에 혼자서 흘러내리는 냇물가에 앉아서 미운 얼굴을 물속에 아른거리는 달 속으로 비춰보고 또 비춰보면서 끝도 없이 울고 있는 처녀의 환영이 나타났다. 저것이 자라나면 또 그러한 쓰라린 일생을 되풀이할 것이로구나. 차라리 아기 적에 가거라 하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가만히 옆에 있는 바느질 곱게 된 저고리를 들어 이 바둥거리는 아기를 푹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그 억센 손으로 말랑말랑하는 살덩이를 지그시 눌러보았다. 누르고 누르고 누르면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되대라 되대라 되대라. 갑자기 아기의 발칵 소리가 그쳤다. 언년이는 몸소리치면서 얼른 손을 떼었다. 바느질 곱게 된 저고리를 바라다 보니 그 밑에 덮여있는 아기가 그처럼 밉게 생긴 아기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간 반년 동안 꿈꾸던 그런 아주 이쁜 아기가 바로 그 아래에 누워있을 것처럼만 생각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저고리가 달싹달싹 하였다. 그러나 언년이는 그 저고리를 다시 들치고 그 아래 누워있는 아기 얼굴을 다시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자라나면 좀 나아디갔디. 그래도 체니티가 나면 좀 고아디갔디.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좀 크문야 설마. 하고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언년이는 불어오른 자기 젖을 두 손으로 꾹꾹 눌렀다. 젖을 짜고 또 짜면서 그녀는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몹시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가 누운 자리가 젖에 젖어서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겨우 감춰가면서 그녀는 손을 더듬더듬하였다. 매끈매끈하는 아기의 살을 그 억센 손에 감춰가면서 그녀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